첼시는 최근에 줄부상이 계속 나오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첼시 메디컬 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인지 나오는 기사들과 자료를 통해서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최근 부상자 명단입니다. 제임스는 뭐 말할 거 없이 부상이 많은 자원이고, 포파나와 은쿤쿠 역시 장기 부상 이력이 있는 자원입니다. 최근에 맨노는 8월달부터 팟캐스트나 기사를 통해서 첼시 의료진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는데요. 즉 아웃소싱으로 외주로 맡기던 의료진이 한 8월 초쯤에 이르러서야 구축이 됐다는 얘긴데요. 이런 측면을 보면 의료진 개편이 늦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부상자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디에고 코스타나 캉테, 로벤, 조콜 등 첼시 의료진이 한참 고평가받던 시기에도 한 번 부상 이력이 있거나 큰 부상을 당했던 자원들은 잔부상이나 중장기 부상으로 한동안 빠졌습니다. 즉 큰 부상 이력이 있는 자원들은 아무래도 부상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첼시에 오기 전에 큰 부상을 입어서 경기력 저하가 심했던 토레스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어떻게 득점했는지 과거에 내가 골을 넣는 장면을 돌려보곤 했다. 이처럼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부상을 입으면 경기력 회복도 어렵고 예전처럼 안 다치기도 어려운 것인데요. 그간 첼시에는 부상 이력이 있었던 자원들이 많았고 그 덕에 잔부상이나 중장기 부상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이 부상이 많아서 이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 첼시 선수 갈라스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상 이슈는 메디컬 스태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의료진의 문제를 지목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상을 잘 입는 선수를 샀다고 해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느낌인데요. 자, 맨시티의 홀란드를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도르트문트나 잘츠부르크 시절에는 부상이 제법 있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맨시티로 넘어와서는 큰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부상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상을 입는 자원이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포파나가 처음 입단할 때 말하기를 첼시 메디컬 당시에 보엘리가 뉴욕을 가서 메디컬을 받으라고 지시했고 10시간을 검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첼시 메디컬 팀을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보엘리 역시 의료진을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첫 번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가 1월달 맨노 기사를 보면 메디컬 업무를 아웃소싱, 즉 외부에 맡기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부터 일했던 메디컬 디렉터 파코 비오스카와 로랑 트레이너가 잘렸고 바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첼시를 오래 보신 분들은 짐작하겠지만 11년도라면 비오스카랑 로랑도 장기 부상자들을 잘 관리한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부상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장기 부상자들을 잘 관리하는 느낌도 아니었거든요. 에바 카네이로가 이끌던 유럽의 화타라고 불리던 첼시 의료진은 이 시기부터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웃소싱을 해야 할 만큼 급작스럽게 변화를 가져가는 바람에 첼시 의료 시스템은 한동안 혼란이 왔고 실제 고참 선수들도 당황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도 남아있는데요. 보엘리 컨소시엄이 들어서고부터 의료진 개편이 우왕좌왕하면서 첼시는 최대 10명이 동시에 이탈하는 부상자가 정말 많은 팀이 됐습니다. 특히 맨시티전에는 10명이나 되는 자원이 전부 부상이었거든요. 당연히 포터 감독은 성적을 내기 어려웠고 포터는 그렇게 경질되면서 램파드로 이어졌고 램파드도 부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첼시 의료의 공백이 지금의 부상 병동과 경기력 여러가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첼시는 지금 남아있는 자원들 중에서도 앞서 설명한 대로 부상 이력이 있는 자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만큼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서포팅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현재 첼시가 의료진을 이렇게 물갈이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래서 갈라스는 이런 우려점을 제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첼시만 부상이 많느냐? 그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특히 B클럽 중에는 장기 부상자가 없는 팀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건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많은 B클럽들의 선수들은 국대며 챔스며 많은 이벤트성 대회까지 옛날에 비해 최소 1.5배의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전들이 갈려나가고 자연스럽게 주전들의 부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별탈 없이 몇 년 동안 잘 버티던 자원들도 부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시즌 중반에 월드컵을 하면서 여기서 과부하가 더 걸렸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비시즌에 열렸던 월드컵에 비해서 시즌을 하다 말고 월드컵을 하고 다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데요. 첼시만 보더라도 미국 투어를 꽤 타이트한 일정으로 소화를 했고 다른 팀들도 프리시즌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경기를 많이 치러보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상자들도 늘고 있다. 첼시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을 개편했고 그 의료진이 잘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개편한 것이 아닌가, 첼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도 들지만 앞으로 부상자들을 좀 잘 관리하면서 부상으로 이용도 못해보는 그런 불상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